일요일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네, KBL 지금 강타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죠. 야, 또 이렇게 또 그 주제를 갖다 던져주시네요, 우리 또 선수분들이. 그렇죠. 고마워라. 예. 그렇죠. 사실 뭐 KBL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선수가 이관희, 삼성 그렇죠. 이관희 선수예요. 농구 선수 각각이라고. 그렇죠. 지가 지 스스로 각각이래. 사실 되게 좀 컨텐츠 유쾌한 거 많이 올리고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인데 이관희 선수는 또 이제 제가 인연이 좀 있습니다. 뭐 다 있지만 이관희 선수는 기억나는 게 있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이제 삼성 STC 거기 트레이닝 센터 갔다가 거기서 저희 기자들끼리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농구를 하고 있는데 밤에 야간 훈련을 혼자 오더라고요. 이관희 선수가. 그러면서 그 코너에서 계속 석점을 던지고 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이관희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나하고 농구 한번 해볼 생각 없나? 그냥 병맛 코드로. 알고 있지 이관이. 그쵸, 알고 그쵸. 잘 알고 있죠 이관이. 그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관이 선수가 스무스무 지으면서 무시를 했군요. 아니 무시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요. 저 꼰대가 뭐라 하는 거야. 뭐 이런 비슷한 눈빛. 이관희 선수가 진짜 좀 유쾌한 선수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관희 선수랑 이렇게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알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KBL 선수들의 어떤 몸값 매기기 할 때 5달러부터 1달러 뭐 이런 거 하다가 이관희 선수를 1달러로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관희 선수가 제가 소속돼 있는 루키 채널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1달러라니 이러면서 뭐 이렇게 화를 약간 내가지고 나중에 통화해보니까 그 뚱뚱한 분 뭐 좋게 봤는데 실망이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1위 농구의 정원가. 그렇죠. 1위 농구의 정원가. 아무튼 이관희 선수 되게 평소에 유쾌한 컨텐츠 그런 성격 잘 드러났는데 요번 토요일에 그러니까 18일이죠. 18일에 갑자기 굉장히 좀 진지한 내용의 영상을 올려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게 그 내용 자체가 사실 감론을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승진 선수하고 전태풍 선수가 사실은 이제 하승진 선수가 유튜브에서 한국 농구 많이 간다 그러면서 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뭐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한국 농구가 지금 망해가는 이유 뭐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그 부분에 저도 이제 보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관희 선수가 재반박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뭐 요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저도 평소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주제이고 제가 아프리카 TV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구 망했다. 하승진, 뭐 전태풍 선수의 비판과 이관희 선수의 재비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승진 선수의 유튜브 내용을 축약해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려볼게요. 일단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 재미가 없다. 그리고 고교 때 유망주가 프로에서 찌든다. 중고교 때 혹사를 많이 한다. 감독들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그리고 KBL 제도가 굉장히 너무 많이 바뀌어서 팬들이 혼란해한다. 국제 경쟁력 같은 경우에 대표팀 사명감만 너무 강조를 하고 유니폼도 재고로 주면서 곰팡이 쓴 걸 준다. 그리고 팬 퍼스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연고지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뭐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쵸. 맞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농구협회의 금액이 민망한 수준의 경력금을 준다. 이거는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그리고 직장인도 월요병이 있는데 프로 선수가 쉬면은 그 다음에 감독들이 와서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냐, 왜 이렇게 쉬었는데 너네가 관리 못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전태풍 선수는 계속 이제 꼰대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쵸. 꼰대 얘기를 하면서 뭐 10년간 그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좀 편향적으로 가장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농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팀의 어떤 틀에 엉켜가지고 그런 이제 표현을 갖다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는 뭐냐면 한국 문화가 좀 꼰대 문화다. 그래서 좀 덜 개방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의 핵심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관희 선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승진 전태풍은 그래도 수억은 받은 선수인데 은퇴 후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역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본기 탄탄한 선수가 없는 거는 맞는 얘기고, 외국인 선수 뭐 몰빵하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근데
수억 원을 받는 선수가 감독 탓하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 농구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변명이 아니냐. 뭐 요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요게 이제 핵심 개요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저는 틀린 부분도 있어서 이게 좀 혼재돼 있다. 그쵸. 그리고 네.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하승진, 전태풍, 이관희 선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한국 농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여러 방면 얘기를 갖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 얘기뿐만 아니고 감독, 코치의 얘기, 그다음에 중고교 쪽 뭐 관계자들, KBL 관계자들, 그리고 뭐 기자, 미디어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결론을 갖다 좀 내줘야 되는데, 근데 유튜브의 특성상 뭐 그렇게는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승진 선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진짜 정확하게 맞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너무 비판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얘기를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하승진 선수의 그 영상이 올라온 다음에 시즌이 개막을 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현장을 다니는 와중에 이 하승진 선수의 코멘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늘 이제 좀 현장 관계자 사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경기 끝나고 이제 현장 관계자들이랑 뭐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좀 어떤 주된 대화 소재가 돼서 기자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 적도 많았는데 사실 좀 반반인 것 같아요. 특히 근데 관계자, 코칭 스태프와 관계자 쪽은 조금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것 같고 선수들은 동의하지만 저건 아니다. 우리 팀은 안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좀 진짜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팀 관계자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여기 뭐 하승진 선수가 볼 때는 이제 KCC 쪽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팀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아니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갖춰놓은 농구를 하는데 하승진 선수가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뭐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는 얘기긴 하지만 뭐 은퇴 후에 저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저거 맞는 얘기다라고 저 선수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저는 맞는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이 좀 권위적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 농구 재미없다, 그리고 규정 많이 바뀌고 연고지 수도권에 몰려있고, 뭐 대부분 다 맞는 얘기네요. 네, 대한농구협회 뭐 맞는 얘기. 대한농구협회도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한국 농구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승진 선수는 재미있는 농구를 해야 되고, 재미있는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주위에 있는 상황을 도와줘야 가능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지도를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되고, 또 프런트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해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 예. 좋은데, 근데 이관희 선수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와승진 선수가 얘기한 거 뭐 15년 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쵸.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하승진 선수가 언급한 한 10년 전, 그때는 제가 이제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재를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제가 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와 지금은 좀 감독님들이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 분들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하승진 선수의 말대로 좀 권위적인 감독들이 좀 이제 더 많았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진짜 선수들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감독님들이 꽤 늘어났거든요. 서동철 감독, 뭐 이상용 감독.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윽박질러서 되는 이제 세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선수 스타일도 존중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이제 같이 가야지, 막 감독이 뭐 혼내고 윽박지른다고 그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코칭 스타일의 변화도 우리 감독들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달라진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오분이 드는 게,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2001년부터 해왔었고 쭉 이게 그 변천사를 쭉 봤는데,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이동환 기자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좀 변하고 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고,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사실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감독이 비율이 막 8대2였다면 지금도 있겠죠. 뭐 한 4대6, 뭐 3대7,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변하고는 있다. 근데 자, 즐거운 농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즐거운 농구. 근데 즐거운 농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팬들이 즐겁게 하는 농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지금
국내 선수들 기본기가 있냐? 많지 않아요. 그 이관희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예. 기본기가 있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다. 1대1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선수가 팀 내에서 한 명, 또 많아요, 2명이다.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예, 뭐 이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재밌는 농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근데 그 기본기가 사실 중고교 때 갖춰져야 되는데 뭐 요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중고교 때 사실 그 지도자들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그쵸. 거죠.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프로에 들어왔을 때 이런 기본기를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냐? 있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선수들이 있느냐? 그 부분은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수 일방적인 주장이 되는 그런 논리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재밌으려면 사실은 실력이 베이스거든요. 네. 이게 뭐 드리블을 많이 치고 뭐 크로스오버하고 이게 사실은 재미 기반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경쟁을 해야 사실은 더 치열하고 재밌는 알찬 내용의 어떤 경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지금 팬들이 KBL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사실 드리블 왜 저렇게 단순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에어볼이 많아? 왜 1대1 상황에서 저거를 득점을 못해? 왜 국내 선수 평균 득점이 한 자릿대야 전부 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더 많은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어떤 기본기, 이 실력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승진 선수와 전태풍 선수는 그거는 코치들, 지도자들이 선수를 좀 더 풀어주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훈련을 너무 심하게 시켜서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 그거는 저는 절대 동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건 또 선수들 입장이고 제가 이제 구단 프런트 분들이나 이 지도자분들의 얘기를 그거 관련해서 들었을 때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훈련을 하는 경우가 없다. 네. 거의 없다. 네. 진짜 극소수다. 뭐 이대성이나 이제 저희가 방금 유튜브 얘기했던 이관희. 사실 이 두 선수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관희 네. 연습 많이 해요. 그렇죠. 사실 오히려 이관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승진처럼 나 훈련 많이 하는 선수니까. 근데 팀 훈련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KBL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 알거든요. 이 선수는 이렇고 이 선수는 이렇고 다 알아요. 생활 태도를 서로 다 공유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또 이제 시스템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타이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어떤 습관이 들여서인지 중고교 때 예, 프로에 와서도 어떤 이제 팀 훈련이 없을 때는 그냥 논다. 예, 몸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비시즌 훈련 이제 소집해서 첫날에 오면은 몸 상태도 다 엉망이고 뭐 식단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체력 다 떨어져 있고 자기 관리 제대로 해서 오는 선수가 진짜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들이나 프런트에서 계속 훈련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좀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네. 비판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첨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 이게 저는 맞다라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 문경은 감독이 어쨌든 큰 리더십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율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구단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시즌 때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몸무게 체크라든가 체지방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각자의 어떤 과제를 내줘서 그게 달성이 되지 않으면 훈련을 참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규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가지고 뭐 최근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뭐 자율적으로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예. 예. 그리고 하승진 선수나 전태풍 선수가 한국 농구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거 비판하는 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보고.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스펙트럼이 있냐면 거기서 아니 자기는 그럼 그렇게 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이제 비판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KCC 같은 경우에 KCC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슬로우 스타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허재 감독 시절 때 그때 이제 비시즌 훈련이 BCG나 선수들 때는 자율적인 훈련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몸 상태가 올라오지 못하고 슬로우 스타트에서 객관적 전력은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3라운드 이후에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같아서 보였는데 그 핵심이 사실은 하승진 전태풍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을 갖다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잖아요. 프로니까
그 자율로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팀 훈련을 최소화하는 것도 맞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걸 해주지 않고 자율을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약간 좀 논리적 모순이 된다. 그쵸. 예, 라고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더불어서 또 어떤 이야기 덧붙이고 싶냐면 사실은 감독님들이 이제 선수들이 몸 관리를 잘 해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면은 좀 되게 좀 풀어줘요. 그 맞아요. 예, 이대강 선수가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유지학 감독님이 이대강 선수에게 뭐 경기 안에서도 좀 자유를 더 주려고 하고 코트 밖에서도 자유를 주려고 한 게 알아서 너무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먼저 그런 모습 보면은 감독님들도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이게 뭐 시청자분들은 이동환 기자도 그럼 꼰대 아니야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목격한 사례들 들은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선수들도 노력이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그런 그 모습들, 얘가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 한 뭐 0.5, 10이라고 그랬을 때 0.5. 뭐 그래도 노력하는 선수는 한 1에서 3 정도. 그리고 그냥 중간 정도 하는 선수 2. 그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요. 뭐 그게 요 정도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 건 맞다니까요. 근데 대신에 그걸 하려면 선수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갖다 해줘야 되는 게 균형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왜 그 산타기 논쟁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프리카 TV인가 가서 지금 산타기 그 논쟁이 나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산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꼰대 문화의 전형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물어봤어요. 산타기 왜 하냐? 저도 너무 싫어해가지고 왜 하냐?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몇몇 감독들은 자기들이 권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어떤 반복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비시즌 때 선수들의 몸 상태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 한정적인데 그 중에 효과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산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논리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기보다는 차라리 코트 왕복을 하거나 아니면 시즌 중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감독들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다시 이제 재반박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배경이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선수분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 의식은 가지셔야 된다. 그쵸. 라고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실제로 좋은 예가 사실 모비스는 비시즌 때 그 영상도 많이 올라와요 구단에서. 전체 선수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력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각 구단이 좀 이렇게 도입하는 거. 연구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하승진 선수가 비판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뭐 지도자분들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이게 시스템적인 변화도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또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팀 훈련이 없을 때 자기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이게 좀 한국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소속돼 있는 구단에서 훈련을 할 수 없을 때 과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냐. 왜냐면 선수들이 개인 트레이너를 지금 고용할 수 있는 지금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봉 자체에 어떤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런 거를 코치해 줄 수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지도 않은 환경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좀 스킬 트레이닝이 몇 년 전부터 성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좀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트레이닝, 이제 외부 어떤 코칭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휴식기에 이제 자기 몸을 좀 어느 정도 만들고 또 개인 트레이닝 좀 못 만드는 건 또 따로 할 수 있으니까 또 하고 이제 팀 훈련 시작되면은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고 사실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잘 맞춰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 경기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 즉 이제 NBA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니까. 그쵸. 대부분 평균적으로 평균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다 비시즌 때 그 자기 개발을. 근데 우리는 평균 이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이상을 하는 선수가 훅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김태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승진 선수도 군대에 갔다가 그 시즌 때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부상도 많이 없었고 그의 거의 MVP급 활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김태두 선수도 체지방을 빼면서 자기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그의 가장 피치를 갖다 올렸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시즌부터 이제 시즌 운동의 양이 갖다 줄어들면서 그게 이제 그 기량을 갖다 유지를 갖다 못하게 된 거죠. 뭐 요렇게 된 그런 사례들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강인 선수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면 저는 이 얘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팀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하승진이나 전태풍 선수가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뭐 전체 농구 또는 뭐 전체 프로 구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KCC 외에 사실은 그 시스템을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네. 다른 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뭐 많은 구단을 돌아봤다던가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하승진 선수는 KC에 계속 뛰었었고 전태풍 선수도 KC에 있다가 뭐 SK를 1년 갔었는데 오리온도 있고 KT도 있긴 했었구나. 근데 이제 하승진 선수가 계속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는 한 팀의 시스템이 잘못된 걸 한국 농구의 틀로 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 얘기는 뭐 100% 동의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몰빵 얘기가 나옵니다. 하승진 선수가 재미없게 농구를 하고 창의성을 죽이는 농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가 패스해. 그리고 외국인 선수 몰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 팀의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내가 1옵션인지 미네라스가 1옵션인지 볼 때 미네라스가 1옵션이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강인 선수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외국 선수들의 기량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내 선수보다 우위인 게 대부분이고 사실 올 시즌에 뭐 허웅 같은 케이스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내 선수 MVP의 어떤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늘 매 시즌 1위 팀의 국내 선수 중에 MVP 받은 선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다 연결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승팀 지금 우승팀 같으면 우리가 이제 한국 농구가 에이스 농구가 아니잖아요. 팀 조직력의 농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조직력이 얼마나 탄탄하느냐 그리고 각 포지션별로 어떤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있느냐 배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이스 농구를 하는 팀들은 쭉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렇기 예. 때문에 1위 팀의 어떤 그 MVP를 갖다 뽑을 때 토종 선수들은 주 선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구축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다가 이게 또 저는 좀 약간 올 시즌에 예로 또 들 수 있는 팀이 사실은 KGC도 좀 언급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KGC 같은 경우 사실 국내 선수 부상이 되게 많았음에도 그거를 어떤 이제 벌떼농구 같은 수비 스타일과 외국 선수들은 건재한 맥컬러가 막판에 부상을 이걸로 버텨냈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KBL의 스타일이에요. KBL의 농구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선수들이 어쨌든 메인을 잡아주고 국내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롤플레이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거. 사실 이게 어떤 KBL에서 어떤 승수를 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이어져 온 거고 사실 외국 선수 제도가 이제 뭐 1인 출전으로 아예 완전히 바뀌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덜해지긴 했어요. 예, 당장 뭐 지난 시즌 LG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의존도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몇 년이 지나면은 외국 선수 제도 자체가 좀 이쪽 방향으로 이제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에게만 몰빵을 하는 건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상황은. 예. 그 저는 이강인 선수가 그래서 국내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 기량을 능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뭐 몰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여기에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다. 이대성 라거나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대성을 좀 더 잘 써야 되지만 라거나의 포스트업이 1옵션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대성의 2대2가 1옵션이냐 이렇게 볼 때는 감독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라거나의 포스트업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감독들은 여기에서 그럼 잘못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 몰빵을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감독들도 있다고. 아, 그렇죠. 예전에는 더 많았었고 지금 조금 좀 줄긴 했지만 그렇게 하고 우승을 갖다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줄긴 했지만 여전히 그러는 감독들이 있다. 거기에서 희생되는 선수들이 있긴 하다. 있긴 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선수가 자기는 에이스 롤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 선수들 에이스 롤을 갖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뭐 아이솔레이션이나 2대2 공격이 좀 더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이 외국인 선수의
뭐 포스트업이나 이용한 어떤 다른 공격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감독이 선택할 치사 선택의 문제이긴 하다. 그쵸. 전 이렇게 네. 좀 보고 싶어요. 예. 팬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현역 선수 이관희 선수가 이런 영상을 찍은 거에서 굉장한 좀 리스펙트를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현역 선수를 조금 이제 대변하는 입장에서 해서 뭐 리스크가 덜하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은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터부시되는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단 어떤 프런트 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근데 예, 그런 문화는 예. 그런 문화는 좀 깨부시긴 해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승진 선수라든가 뭐 그 전태풍이라든가 이관이라든가 이런 그쵸.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참 이게 시대가 바뀐 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선수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고 사실은 거기에 맞게 또 KBL의 어떤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뭐 연맹 또 같이 발맞춰 바꿔가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저희 같은 언론을 통해서만 선수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비단 스포츠뿐만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선수들이 직접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선수들의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같이 바뀌어야죠. 사실은 더 이상 폐쇄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하승진 선수가 얘기하는 것도 좋고 이관희 선수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맹목적으로 저는 뭐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얘기는 좀 틀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는 기본기는 없는 게 맞고, 근데 또 외국인 선수하고 신체적 차이가 있다. 근데 이게 기본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탄력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 같은 경우에 좀 더 수월하게 익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볼을 만지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외국 선수들보다. 근데 볼을 만질 시간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걸 가지고 뭐 신체 조건의 문제 때문에 뭐 기본기를 익히는 게 좀 더 어렵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진짜 한국 농구를 망하게 하는 꼰대 같은 그 이상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농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와서 유럽 선수들 뭐 저기 흑인 선수들하고는 좀 탄력해서 안 돼, 뭐 못해,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었다. 근데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잘 갖춰야지. 그리고 기본기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국에 있는 그런 폐허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막아내고 그거를 시스템을 좀 뜯어고치고 그래서 유망주 애들을 기본기를 잘 갖추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쵸. 근데 저는 하승진 선수한테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재밌는 농구를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재밌는 농구를 할 건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전 같이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균형 잡힌 비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관희 선수 이런 그 신체 조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한계는 스스로 규정 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수들은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런 선수 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빼먹고 선수 편에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균형 있는 바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못 볼 때는 농구가 지금 안 그래도 좀 망해가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라고 보이면서 농구 팬들을 호도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솔직히 보면은 하승진과 이관희 이 두 명의 어떤 유튜브 영상 내용은 둘 다 약간 각자 쪽으로 약간 편향된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뭐 요 관련해서 하승진 선수가 직접 댓글을 미안하다고 그랬고 달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채널도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튜브 채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 우리 이류는 그렇죠. 네. 저희처럼 언론들이 또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사실 지도자들 특히 뭐 중고 지도자들과 이 프로 지도자들 사이에서 또 이
갈등과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프로 지도자들은 아니 도대체 아마추어 지도자 어떻게 선수들을 키우길래 이렇게 선수들을 만들어서 보내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래서 좀 교류를 하고 프로 지도자들도 이 아마추어 어떤 농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서로 단절돼 있고 예, 서로 신경 안 쓰고 서로를 약간 탓하는 게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요,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전반적으로 농구판에서 그런 문화가 좀 만연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농구가 이제 인기가 쭉 줄어들다 보니까 이건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런 식으로 미룬다고.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분들도 뭐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교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딱 보면, 예. 딱 갔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비판할 건 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좀 편향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도 와서 자기 목소리 얘기할 수 있고 프로 지도자들, 아마추어 지도자들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까지 와서 서로에 대한 비판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기구 같은 거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이게 뭐 각자 팀들이 있고 뭐 다 소속이 다르지만은 크게 뭉쳐서 봤을 때 이게 한국 농구 전체의 문제이고 사실은 이제 하승진 선수가 세게 말했잖아요. 한국 농구가 망해가는 이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진짜 한국 농구 전체가 이제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뭔가 반등을 위한 어떤 이제 논의기구라든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농구가 사실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또는 유지하느냐. 예. 뭐 이런 그 한국 농구의 위기에 대해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됐던 문제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단 네. 그런 이제 비판을 좀 균형 있게 하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칫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하승진 선수나 이관인 선수나 그런 할 수 있는 얘기는 했다라고 봐요.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른농구 지금 우리의 얘기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상대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은 하고 자기가 얘기할 부분은 하고 그러면서 좀 균형을 좀 낮춰나가자. 저는 이 그렇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선수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가 또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일용농구에서 다뤘는데 그럼 이제 또 이제 지도자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또 이제 한번 목소리를 한번 내주면은 계속 논의가 이어져 가는 거니까 좀 그런 분위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 농구 위기론, 하승진 선수와 전태풍 선수 한국 농구 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관인 선수의 재비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이른농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네이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